한국 기술이 최고야. 2025년 가을, 이탈리아 밀라노 도심 한복판입니다. 크레인 40여 대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공사장 소음이 패션 위크의 박수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밀라노 시내 중심 호텔들은 이미 2026년 객실이 전부 매진입니다. 이코노미석 항공권 가격은 평소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올림픽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서동의 진짜 수혜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선수들입니까? 관중들입니까? 아닙니다. 경기장 밖에서 조용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텔 투자자들은 이미 수조 원의 예약 수입을 확보했습니다. 친환경 건설 기업들은 올림픽 인프라 수주로 향후 5년치 매출에 앞당겼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기업들은 올림픽이 끝난 다음 날부터 유럽 전역으로 기술을 수출할 계약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어떤 기업은 올림픽 전부터 돈을 벌고 어떤 기업은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수십 년 동안 수익을 거두는 걸까요? 지금부터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만들어낸 자본 이동의 진짜 구조를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탈리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 자산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와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선수들의 눈물, 메달 시상식, 상화 점화 행사.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과 기업들이 올림픽을 바라볼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전혀 다른 장면입니다. 2025년 밀라노 현지 취재진이 포착한 장면을 들어보십시오. 밀라노 도심 한 고급 호텔 로비입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유럽 각국 기업 관계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선수단 대표가 아닙니다. 건설 수주 계약 담당자입니다. 한 건설기업 관계자는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 프로젝트 하나로 향후 3년치 매출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도시에서는 경기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거대한 돈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경기장을 짓는 사람, 도로를 까는 사람, 선수들이 머물 숙소를 운영하는 사람,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람, 이들은 성화가 꺼진 후에도 수익을 거둡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북이탈리아 산업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자본 이동의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그 수혜를 누가 받는지, 어떤 구조로 돈이 흐르는지는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진짜 구조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치겠습니다. 먼저 이 올림픽이 도대체 어떤 올림픽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은 이탈리아 북부의 두 도시 밀라노와 코르티나 담페초를 중심으로 열립니다. 밀라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럽을 대표하는 패션과 금융의 도시입니다. 루이비통이 있고 프라다가 있고 유럽 최대 금융기관들의 본사가 질비한 곳입니다. 코르티나 담페초는 이탈리아 알프스 산맥의 심장부에 자리한 세계적인 스키 리조트 도시입니다. 이 두 도시가 한 번에 올림픽 무대가 됩니다.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경제의 핵심 거점 두 곳이 동시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처음부터 친환경 올림픽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재생에너지, 탄소 저감 설비, 지속 가능한 건축, 이 세 가지가 이번 올림픽의 3대 테마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올림픽에 쓰이는 모든 기술과 설비는 대회가 끝난 후에도 그 도시에 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준비가 공식 발표된 순간부터 밀라노 인근 건설 기업들의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회 시작도 전에 이미 특정 업종의 수익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첫 번째 핵심 수혜 업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건설입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경기장이 필요합니다. 선수촌이 필요합니다. 도로가 필요합니다. 통신망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짓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돈은 고스란히 건설 기업들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밀라노 올림픽의 경우 경기장 신축과 기존 시설 보완, 밀라노와 코르티나를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인프라 확충, 선수촌과 미디어 센터 건설, 스마트 그리드와 친환경 에너지 설비 구축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에
이미 수조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설 수혜의 진짜 핵심은 단순한 공사 수주가 아닙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그 인프라는 그 도시에 남습니다. 경기장은 스포츠 센터가 됩니다. 선수촌은 주거 시설이 됩니다. 도로와 철도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영구 자산이 됩니다. 건설기업 입장에서는 단발성 수주가 아니라 장기 자산 관리 계약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왜 전 세계 건설기업들이 올림픽 개최지 선정 소식이 나오는 순간부터 움직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핵심 수혜 업종입니다. 관광과 호텔, 그리고 럭셔리 브랜드입니다. 밀라노는 이미 유럽 최대 패션과 금융도시입니다. 여기에 올림픽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들이 밀라노에 들어와서 쓰는 돈은 고스란히 호텔, 레스토랑, 명품 매장, 항공사, 철도 기업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실제로 밀라노 시내 5성급 호텔들은 올림픽 기간 객실 요금을 평소의 3배에서 5배까지 책정해도 예약이 꽉 찬 상황입니다. 항공권은 1년 전부터 매진 행렬입니다. 레스토랑들은 올림픽 기간 특별 메뉴를 구성하며 단기 매출 극대화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기 관광 수입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입니다. 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 수십억 명에게 밀라노가 노출됩니다. 이탈리아 럭셔리 기업들은 이 노출 효과로 올림픽 이후 수년간 매출 상승을 기대합니다. 경기장 안보다 경기장 밖에서,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 더 많은 돈이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올림픽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장기 수익 구조를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수혜 업종입니다. 친환경과 에너지 기업입니다. 이번 밀라노 올림픽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슬로건 아래 재생에너지, 탄소 저감, 설비, 지속 가능한 건축이 모든 시설에 적용됩니다. 경기장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됩니다. 선수촌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설계됩니다. 도시 전체의 전력망이 스마트 그리드 방식으로 재편됩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어떤 수혜를 받을까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설비 수주입니다. 태양광 모듈 기업, 수소 에너지 기업, 친환경 건축 자재 기업, 탄소 배출 모니터링, 솔루션 기업 모두 이번 올림픽을 통해 대형 계약을 확보합니다. 그런데 진짜 수혜는 그 다음에 옵니다. 밀라노 올림픽에서 검증된 친환경 기술은 유럽연합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탄소 중립을 향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올림픽이라는 세계적 무대에서 기술을 검증받은 기업들은 유럽 전역의 후속 프로젝트에 가장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됩니다.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유럽 ESG 시장 확장의 교두보가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다음 날부터 진짜 돈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수혜 업종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 관광과 럭셔리, 친환경 에너지. 그런데 이 세 분야를 따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건설 기업이 올림픽 인프라를 완성합니다. 그 인프라 위에서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관광객이 몰리면 호텔과 럭셔리 브랜드가 수익을 냅니다.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 그 도시 전체의 전력과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그 에너지 설비는 계속 가동됩니다. 건설 기업이 만든 인프라 위에서 관광 산업은 계속 성장하고 친환경 에너지 기업은 계속 수익을 냅니다. 이게 바로 올림픽이 2년짜리 준비 기간과 2주짜리 행사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올림픽은 자본 이동의 신호탄입니다. 특정 도시에 수십 년간 수익이 흐를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거대한 설계도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번 올림픽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북이탈리아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성장 촉진제다. 올림픽 전부터 건설 기업이 수주를 확보하고 올림픽 중에 관광 기업이 폭발적 수익을 내고 올림픽 후에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 유럽 전역으로 기술을 수출합니다. 새 업종이 시간대별로 릴레이처럼 수익을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가 처음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과거 올림픽 개최 도시들의 사례를 보면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바르셀로나는 1992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올림픽 전 항구와 도심 인프라를 대거 정비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후 바르셀로나는
유럽 최고의 관광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올림픽 이후 30년 넘게 관광 수익이 쌓이고 있습니다. 밴쿠버는 2010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올림픽 인프라로 구축된 교통망과 숙박시설은 이후 도시 성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친환경 건축 기술이 도시 전체로 확산되며 밴쿠버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순위에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올림픽의 경제적 수혜는 올림픽 기간 중이 아니라 끝난 이후에 더 커집니다. 대회 기간은 2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올림픽이 남긴 인프라와 브랜드 가치는 수십 년 동안 수익을 냅니다. 건설기업은 유지보수 계약으로, 관광기업은 도시 브랜드 후광으로, 에너지기업은 기술 수출 계약으로 계속 돈을 법니다. 밀라노도 같은 경로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의 최종 수혜 구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올림픽의 최대 수혜자는 도시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들입니다. 선수는 메달을 받고 돌아갑니다. 관중은 감동을 받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건설기업은 인프라를 남깁니다. 호텔기업은 브랜드 가치를 남깁니다. 에너지기업은 기술 레퍼런스를 남깁니다. 이 세 종류의 기업들은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그 도시와 함께 수십 년을 삽니다. 그리고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는 특별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유럽 ESG 시장과의 연결입니다. 유럽연합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향해 강력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친환경 기술을 검증받은 기업들은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수십조 원 규모의 그린딜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확보합니다. 단순히 올림픽 수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럽 ESG 시장 전체로 나아가는 발판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2주짜리 올림픽 하나가 수십 년의 수익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어 파져나가는 걸까요? 이 세 업종의 수혜가 어떻게 도미노처럼 연결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시작은 건설입니다. 건설기업이 올림픽 인프라를 수주합니다.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면 수만 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인부들이 밀라노에서 돈을 씁니다. 도심 상권이 살아납니다. 레스토랑과 소매점 매출이 오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두 번째 도미노입니다. 인프라가 완성되면 관광객이 몰립니다. 호텔은 꽉 찹니다. 항공사와 철도는 특수를 맡습니다. 명품 매장에는 전 세계 바이어들이 줄을 섭니다.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들은 전 세계 미디어에 무료로 노출됩니다. 노출된 브랜드는 판매로 이어집니다. 밀라노 올림픽 이후 이탈리아 명품 매출이 수년간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도미노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이 올림픽에서 기술을 검증받습니다. 이 기술이 유럽연합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후속 수주가 유럽 전역으로 퍼집니다. 한 도시의 올림픽이 대륙 전체의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건설에서 관광으로, 관광에서 럭셔리로, 럭셔리에서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친환경 기술에서 유럽 전역 수출로. 이 도미노가 쓰러지는 속도와 방향을 먼저 읽는 사람이 이 흐름의 수혜를 받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57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20년 동안 성실하게 모은 노후 자금이 있습니다. 퇴직 후 자산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국내 부동산은 규제가 강해졌고 국내 금리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유럽 친환경 인프라 펀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수혜 기업들이 포함된 유럽 ESG 관련 상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유럽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미 국내 배영 자산 운용사들이 유럽 ESG 인프라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 전후로 수혜가 기대되는 건설, 관광, 에너지 섹터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였습니다. 김 씨는 이 흐름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일찍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올림픽 수혜 구조는 이탈리아 현지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이 흐름은 이미 국내 금융상품으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인 대응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올림픽 수혜 업종의 흐름을 파악하는 눈을 기르십시오. 건설, 관광과 럭셔리, 친환경 에너지. 이 세 업종은 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순간부터 수혜가 시작되어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이어집니다.
특히 올림픽 개최 2년 전부터 1년 전 사이의 건설, 기업의 수주 공시와 에너지 기업의 계약 발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수혜가 구체화됩니다. 뉴스 제목이 아니라 기업의 공시 자료와 계약 발표문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화려한 헤드라인보다 조용한 계약서가 진짜 도움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단기 이벤트가 아닌 장기 산업구조 변화를 읽으십시오. 많은 분들이 올림픽 기간 중에만 특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올림픽의 진짜 경제 효과는 행사가 끝난 후에 더 크게 나타납니다. 바르셀로나는 올림픽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인프라 위에서 관광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밀라노의 친환경 기술 기업들은 올림픽이 끝난 후 유럽 그린딜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후속 계약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긴 흐름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2주짜리 행사에 집중하지 말고 그 행사가 만들어내는 수십 년의 구조를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ESG와 친환경 에너지 트렌드를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이번 밀라노 올림픽은 단순히 이탈리아 경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탄소 중립 정책과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미 국내 자산 시장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내 주요 자산 운용사들이 유럽 ESG 인프라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자산을 어디에 배분할지 고민이신 분들은 이 ESG와 친환경 에너지 흐름이 어떻게 국내 금융상품과 연결되는지 전문 자산관리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는 반드시 본인의 상황과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단, 이 흐름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은 선택의 폭에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올림픽은 2주짜리 행사가 아니라 수십 년의 자본 이동 구조를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둘째, 밀라노 동계올림픽의 최대 수혜자는 건설, 관광과 럭셔리, 친환경 에너지 세 업종이며 이 수혜는 올림픽 전부터 시작해서 올림픽이 끝난 후에 더 크게 나타납니다. 셋째, 이 흐름은 유럽 ESG 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장기 구조이며 이미 국내 자산 시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밀라노에서는 크레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호텔 예약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경기장 지붕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움직임 뒤에서 조용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돈의 흐름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흐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바깥에서 보고만 있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밀라노 올림픽 수혜 구조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